세상이 온통 하얗게 얼어붙은 1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보육원 희망의 집 대문 앞에는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지은이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보일러실 입구 구석에 겨우 몸을 숨겨준 채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기의 포대기 사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작은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1990년 12월 24일생. 이름은 지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지은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성적표이자 엄마라는 존재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의 보살핌 속에 지은이는 눈에 띄게 예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울타리는 어린 지은이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짝꿍과 다투기라도 하는 날엔 어김없이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야, 너네 엄마 없지? 그러니까 내가 모양이 그 모양인 거야. 선생님, 지은이는 고아원 산대요. 쟤랑 놀면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들의 악에 없는 잔인함은 송곳처럼 지은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은이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까? 하지만 어린 소녀의 어깨는 자꾸만 작아져 갔습니다. 방과 후 학교 정문 앞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멀리서 엄마의 자동차 소리만 들려도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는 아이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물으며 아이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아빠들의 모습. 지은이는 그 풍경을 멀리 떨어진 나무 뒤에서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을 한 채 친구들이 따뜻한 차 안에서 창문에 손을 흔들며 떠날 때 지은이는 낡은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고 보육원까지 이어진 긴 오르막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나도 저 차를 타면 엄마가 오늘 고생했다고 안아줄까? 하는 상상은 매번 시린 겨울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지은이가 배운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지은이는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보육원의 어린 동생들을 챙기며 나는 나중에 꼭 멋진 어른이 되어서 나 같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밤마다 도서관 불을 밝히며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면 친구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따뜻한 간식 냄새가 나는 집으로 향했지만 지은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의무와 노동이 기다리는 보육원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방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동생들의 기저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집만 한 큰 대야에 산더미처럼 쌓인 동생들의 옷가지와 기저귀를 찬물에 비벼 빨아야 했죠.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고 피부 같으면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지은이는 호호 입김을 불며 빨래를 널었습니다.
아이들 빨래 한 번 안 해주는 원장 엄마와 달리 지은이는 제 몸보다 무거운 동생들을 등에 업고 청소기를 돌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보육원 원장을 엄마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 아닌 날카로운 가시였습니다. 원장 엄마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라에서 주는 밥 먹고 사는 애들이야. 밥값은 해야지. 라는 말은 일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청소가 미흡하거나 동생이 울기라도 하면 원장은 지은이의 가시 돋친 구석으로 몰아세우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후원자들이 오는 날이면 천사처럼 웃으며 지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이 보육원에서 멀어지면 마치 카메라 불이 꺼지면 연기자들이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듯이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와 후원. 물품 정리 똑바로 안 해? 라며 지은이를 야단치고 지적하면서 자존감을 바닥까지 긁어내렸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잠든 눈 내리는 밤, 보육원 2층 침대 구석에서 지은이는 유일한 보물인 그 쪽지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1990년 12월 24일생. 이름은 지은입니다. 지은이는 그 짧은 글귀를 보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혼잣말로 애기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학교에서 고아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원장 엄마한테 혼도 났고요. 그래도 나 안 울었어요. 엄마가 나 데리러 올 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어서요. 지은이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눈보라치던 그날의 한기를 체온으로 녹이며 엄마의 온기를 느끼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보육원을 졸업하던 날 지은이의 손에 쥐어진 것은 국가에서 준 정착금 몇백만 원과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녀를 보호아동이 아니라 연고 없는 이방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보육원을 나와 처음 들어간 곳은 작은 가구 공장의 격리직이었습니다. 그곳의 박 사장은 지은이의 이력서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고생 많았겠네.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 남일 같지가 않아. 박 사장은 지은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교활했습니다. 그는 지은이에게 당장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이가 아프면 직접 죽을 써다 주고 평소에도 일 끝나면 퇴근 후 불러 따뜻한 국밥 한 끼를 사주었습니다. 평생 고아라는 주홍 글씨 속에 외롭게 자란 지은이에게 박 사장은 처음으로 보호자라는 느낌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를 사장님이 아닌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노년의 보석상자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지은이의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육원의 혹독한 환경, 학교 친구들의 냉대, 그리고 믿었던 어른들의 배신 속에서도 지은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건히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은이의 삶에 진정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녀 앞에 나타난 다정한 엄마의 그림자는 어떤 운명을 드리울까요?
그리고 지은이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움켜쥘 수 있을까요? 노년의 보석상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 지은이의 파란만장한 삶이 과연 어떤 반전을 맞이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이야기 노년의 보석상자였습니다.